지식 대결 무한 열정 장학 퀴즈의 MC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영일입니다. 오늘은 전주 전일고가 1,500만 원의 장학금이 걸린 5승에 도전합니다. 올해 새롭게 바뀐 규칙에서 5승에 성공한 팀은 익산 1위고밖에 없었는데요. 과연 전주 전일고가 두 번째 5승의 주인공이 될지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자, 그럼 챔피언과 이에 맞서는 충청 지역의 도전팀들 만나보시죠. 지식 대결 무한 열정 장학 퀴즈. 패기와 열정으로 장학 퀴즈에 도전하는 챔피언과 충청도 지역 도전팀을 소개합니다. 만만치 않은 상대, 서울 지역 도전자들을 제치고 4승의 영광을 차지한 챔피언 전일고. 또 하나의 신화를 만들기 위해 5승에 도전한다. 전북 전주 전일고 박지민 차승환. 문제를 넘고 넘어 우승을 향해 가자. 충남 공주 한일고 김도훈 이준혁. 공주 한일고 파이팅! 고고학자와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두 소년의 도전. 충북 청주 서원고 연승하 이정훈. 청주 서원고 가자! 과는 서로 다르지만 마음은 하나. 대전 전민고 류민주 박준범. 대전 전민고 파이팅! 과연 챔피언의 자리는 누가 차지할 것인가? 라운드 1. 1라운드는 팀당 객관식 4문제가 주어집니다. 맞히면 10점, 틀리면 10점 감점입니다. 문제를 놓치면 다른 팀에게 기회가 돌아가고 선두와 200점 차이가 나면 탈락합니다. 자, 그럼 몸풀기 문제를 맞힌 팀부터 시계 방향으로 문제 꾸러미를 고르겠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프랑스를 구하라는 신의 음성을 듣고 고향을 떠나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자, 한일고 눌렀습니다. 답은? 잔다르크입니다. 잔다르크. 정답입니다. 네. 잔다르크 무슨 전쟁에서 활약했죠? 프랑스와 영국 간의 100년 전쟁에서 활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잘 맞췄습니다. 자, 그러면 한일고부터 고르겠습니다. 장학 퀴즈 4개 중에서 뭘로 할까요? 장 하겠습니다. 장. 자, 장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지. 자, 인물, 미술, 지리, 국어입니다. 자, 인물 문제부터 드립니다. 고려 시기 무신 정권 초기에는 권력 다툼이 치열해 정권을 주도한 무신이 자주 교체되었다. 이 중 천민 출신으로 경대승 사후 무신 정권의 최고 집권자가 된 사람은 누구일까? 이의방, 정중부, 최충헌, 이의민. 답은 4번 이의민입니다. 4번. 정답입니다. 그렇죠. 이 의미는 천민 출신으로 아버지가 소금장수, 어머니가 옥천사의 종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그려진 사신도는 무덤의 수호신으로 4개의 방위신을 뜻한다. 이 중 북쪽을 지키는 현무는 뱀이 이것을 감고 있는 형상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 동물은 무엇일까? 사자, 호랑이, 봉황, 거북. 답은 4번 거북입니다. 4번 거북. 정답입니다. 그렇죠. 뱀이 거북을 감고 있죠. 사신도는 동서남북의 방위를 지키는 상징적인 동물을 그린 그림인데요. 북방의 신인 현무에 대해 중국의 초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현무는 거북과 뱀이 모인 것을 이른다. 북방에 있으므로 현이라고 이르고
몸에 비늘과 두꺼운 껍질이 있으므로 무라고 한다. 북쪽은 현무, 동쪽은 청룡, 서쪽은 백호, 남쪽은 주작입니다. 네. 자, 다음 문제입니다. 2002년 개방 지역으로 지정된 북한의 경제 특구로 남한의 기술 자본,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해 남북 경제 협력의 모델로 발전해 가고 있는 지역은 어디일까? 개성, 나진, 선봉, 평양. 답은 1번 개성입니다. 1번 개성. 정답입니다. 개성을 잘 맞췄습니다. 나진 선봉 지역은 1991년에 지정된 북한 최초의 경제 특구죠. 마지막 문제 드립니다. 이 절기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삐뚤어진다라는 속담에서 이 절기는 24절기 중 하나로 여름 더위가 한풀 꺾이면서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할 때를 말한다. 이 절기는 무엇일까? 처서, 입추, 백로, 추분. 정답은 1번 처서입니다. 1번 쳐서 정답입니다. 그렇죠. 지난 토요일이 처서였는데요. 처서가 지나면 날씨가 서늘해져서 파리 모기의 극성이 사라지고 귀뚜라미가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공주 아니고 아주 출발이 깔끔합니다. 네 문제 전부 다 맞췄고요. 도훈 군, 네. 학교에 없는 세 가지가 있다면서요. 네. 예. 학교 차원에서는 교복, 교문, 그리고 공예가 없다고 하는데 네. 먼저 교복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가 시골에 있다 보니까 네. 학생들 사이에 굳이 교복을 입지 않아도 되고 또 교복을 입지 않음으로써 네. 학교의 학생들의 자율성이 극대화되면서 스스로 무언가를 한다는 장점이 있고요. 예. 하지만 또 애교심만은 다른 학교 못지 않은 그런 학교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데 마치 지금 네. 두 학생이 교복을 입고 나온 것 같은 느낌인데요. 저희들이 예. 미리 사전에 입을 맞춰서 서로 옷을 비슷한 걸로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나가니까 네. 같이 맞춰서 입자. 네. 그리고 또 교문이 없어가지고 네. 근처 어물리라는 시골 농촌 지역과 함께 네. 같이 농촌분들과 노인분들과 함께 체육대회도 하고 또 농촌 밤이 유명하거든요. 저희 네. 정안면은. 그래서 밤 직거래나 농작물 직거래 행사 등을 열면서 시골 또는 학교 그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자가 없다고요? 제일 중요한 게 사실 공예가 아니라 예. 저는 여자가 없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등학생인데 이팔 청춘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고등학생이 삭막한 한일고등학교에서 남자들과 부둥켜 안고 있어야 되니까 네. 많은 슬픔이 따르네요. 예. 그러니까 전부 남학생뿐이고 네. 선생님 중에는 여선생님이 안 계시나요? 제일 젊으신 분이 40대가 넘으십니다. 그러시군요. 예. 근데 자꾸 시골이라고 하지만 공주가 무슨 시골이에요? 공주 중에서도 정한면 그 중에서도 어물리여서 네. 공주에서도 중심지가 아니라 한참을 더 가야 됩니다. 네. 아니 그래도 공주 아니고 확실한 명문학교 아닙니까? 네, 전국구에서 학생을 모집하다 보니까 네. 입학 실적 등이 좋아서 명문고라고는 불리고 있습니다만은 예. 시골에 있다는 것은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학교 자체는 좋아하지만 네. 분명히 좀 불만스러운 점도 있군요. 네, 한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요. 예. 아니 그러니까 공예가 없고 좋잖아요. 네, 하지만 여자는 없습니다. 알았어요. 예, 그래요. 그래요. 끝까지 자신의 불만사항을 아주 거침없이 얘기를 하는군요. 준혁 군. 네. 예. 공부하는 방법이 네. 수정 테이프를 쓰는 거라면서요. 네. 예. 제 친구한테 소개받은 건데요. 수정 테이프를 사용해서 암기 과목 같은 거를 공부하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썼습니까? 실제로 이건 한국사 교과서인데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려운 단어나 아니면 시험에 잘 나올 법한 그런 핵심 단어들에 네. 수정 테이프로 밑줄을 근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외우면서 네.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잘 모르겠으면 이 종이 한 장을 전등에 비추면 뒤쪽이 비치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보고 또 외우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국사나 사회나 아니면 영어 본문 같이 좀 외워야 될 것이 있는 거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요. 수정 테이프를 가지고 또 그렇게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개발을 했습니다. 자, 이제 청주 서원고가 문제를 고르겠습니다. 남아있는 게 학퀴즈 있습니다. 뭘로 할까요? 퀴로 하겠습니다. 퀴! 자, 퀴에는 어떤 문제가 숨어 있을까요? 생명과학, 문학, 역사, 상식입니다. 자, 생명과학부터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심장에서 밀려나온 혈액이 흐르는 혈관으로 탄력성이 크고 두꺼운 근육층을 가지고 있다. 혈류 속도가 매우 빠른 이것은 무엇일까? 동맥, 모세혈관, 소정맥, 정맥. 3초 드립니다. 답은 4번 정맥입니다. 4번 정맥. 아닙니다. 자, 공주 한일고 들어왔습니다. 자, 답은? 답은 1번 동맥입니다. 1번 동맥.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혈관의 총 단면적과 혈류 속도는 반비례하죠. 총 단면적은 모세혈관, 정맥, 동맥의 순이지만 혈류 속도는요. 동맥이 가장 빠르고 정맥, 모세혈관의 순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춘향전의 등장인물 중 직업이나 신분이 이름으로 사용된 사람은 누구일까? 월매, 향단, 방자, 춘향. 답은 3번 방자입니다. 3번 방자. 정답입니다. 예. 방자는 그럼 어떤 일을 하는 사람 같아요? 하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자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조선 시기 지방 관아에서 심부름을 하던 남자 하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은 지중해의 해상권을 둘러싸고 로마와 카르타고가 세 차례에 걸쳐서 벌인 전쟁이다. 한니발과 스키피오의 활약으로 유명한 이 전쟁은 무엇일까? 페르시아 전쟁, 펠로폰네소스 전쟁, 마케도니아 전쟁, 포에니 전쟁. 답은 4번 포에니 전쟁입니다. 4번 포에니 전쟁.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포에니 전쟁 잘 맞췄고요. 페르시아 전쟁은 페르시아와 그리스 사이에 일어난 전쟁으로 아테네가 이끄는 그리스가 승리했습니다. 마케도니아 전쟁은 기원전 3세기에서 2세기에 지중해 지역의 패권을 둘러싸고 고대 로마 제국과 마케도니아 왕국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이고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각각 이끄는 동맹 사이에서 벌어진 그리스의 내전으로 스파르타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마지막 문제 드립니다. 올해 유네스코에 등재된 남한산성을 비롯해 우리나라의 세계유산은 11개다. 현재 세계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되지 않은 우리의 문화재는 무엇일까? 종묘, 창덕궁, 경복궁, 석굴암. 답은 2번 창덕궁입니다. 2번 창덕궁.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대전 전민고가 들어왔습니다. 답은? 네, 정답 3번 경복궁입니다. 3번 경복궁. 정답입니다. 잘 맞췄습니다. 이거 쉽지 않은 문제였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계속 교과서에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서 좋습니다. 아하, 세계유산 관련 내용이? 네. 그래요, 예. 석굴암과 종묘가 1995년에 그리고 창덕궁이 1997년에 등재됐습니다. 자, 서원고, 승하군. 네. 예. 예전에 소암을 극복했어요? 네. 그래요. 몇 살 때 아팠어요? 그때 당시 나이가 만 4세였습니다. 만 4세요? 네. 예. 그럼 병원에 얼마나 입원을 했었어요? 한 1년 넘게 입원해 있었고 예. 치료 기간이 되게 힘들었습니다. 힘들었겠죠. 예. 그 1년 만에 그럼 완치를 한 거예요? 완치 판정을 받은 거는 통원 치료를 좀 더 하고 나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어렸을 때라 잘 기억을 못해서 예. 하긴 막 아팠던 기억이 지금 나지는 않죠? 몇 가지 나는 게 있죠. 몇 가지 어떤 기억이 나요? 지금 백혈병 환자들도 그렇고 네. 혈액암 환자들이 척수를 뽑기 위해서 척추에다 주사를 꽂는 게 있는데 네. 그게 당시 제가 맞을 때에도 네. 많이 고통스러웠죠. 지금도 그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기억이 나요? 네, 얼마나 아팠으면 지금까지 기억이 날까요? 그거는 어른들도 못 버티는 그런 주사인데 예. 지금 생각해도 끔찍합니다. 예. 어른들도 버티기 힘들지만 나는 결국 이겨냈다 이거잖아요. 네, 그래요. 훌륭합니다. 근데 지금 봐서는 예전에 많이 아팠던 사람 같지 않아요. 아주 건강한 사람으로 딱 보이는데 건강이 그렇게 완전히 지금 회복이 된 거죠? 현재 완치 판정을 받은 지는
한 6년, 7년 정도 됐고요. 네. 그 이후로 후유증이 좀 있었지만 현재는 거의 극복한 상태입니다. 아, 이 메달은 예, 당시 제가 뉴스에 나오면서 받게 됐던 메달인데요. 네. 현재 전국에 저걸 갖고 있는 사람은 몇 명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당시 저하고 같이 받았던 애들이 있긴 한데 네. 솔직히 다 기억은 못 하고요. 야,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 승리의 주인공이네요. 네. 아, 박수 한번. 예.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예. 아, 그 어려운 소아암을 극복했으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겠어요. 네. 그런 자신감이 생기죠? 네. 아, 좋습니다. 장래 희망은 뭐예요? 장래 희망은 고고학자나 그런 사학자 같은 예.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 특별히 그쪽에 관심 있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그 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 역사책을 많이 읽어왔는데 네. 보다 보면은 분명히 우리 역사임이 분명해도 일본과 중국이 동북공정이다, 역사 왜곡이다 하면서 예. 우리 역사를 자꾸 뺏어가려 하는 게 정말 화가 나고 예. 막고 싶어서 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역사 왜곡을 내 힘으로 막겠다? 네. 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정원 군. 예, 예, 정원 군은 장래 희망이 뭡니까?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 예. 왜요? 예전부터 가족들을 따라 양로원이나 같은 고아원 같은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네. 예, 이걸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을 도와주시면서 아 이건 내가 나한테 맞는 직업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유, 그래도 남을 돕는 직업을 희망한다는 게 멋집니다. 그 남을 도와주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남을 도와주면 우선 자기가 기분이 좋죠. 네. 자기가 기분이 좋고 또 그 사람들이 저로 인해서 또 도움을 받고 네. 또 그렇게 해서 뭔가 희망을 얻거나 음. 그렇게 하는 게 저한테는 좋습니다. 아, 그래요. 그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원해서 하는 거란 얘기잖아요. 예. 그래요. 좋습니다. 나중에 좀 그 꿈을 꼭 이루길 바랍니다. 자, 이제 대전 전민고가 고르겠습니다. 자, 지금 남아있는 게 학하고 즈하고 있습니다. 뭘로 할까요? 학하겠습니다. 학. 자, 학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역사, 문학, 음악, 상식이 있습니다. 자, 역사 문제부터 드립니다.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는 1394년 한양으로 천도한 후 성곽을 쌓고 동서남북에 사대문을 세웠다. 서울 사대문의 명칭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 흥인지문, 돈이문, 숭례문, 대한문. 네. 정답 4번 대한문입니다. 4번 대한문. 정답입니다. 대한문은 우진각 지붕으로 이루어진 덕수궁의 정문입니다. 대한문은 한양이 창대해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대한문의 현판은 고종 때 궁전 대신인 남정철이 쓴 작품입니다. 대한문은 서울 덕수궁의 정문입니다. 예, 그래요. 자, 서울 사대문은요. 흥인지문이 어디죠? 동쪽이요. 예, 동대문이고요. 숭례문은 남대문이요. 그렇습니다. 돈이문은 서대문. 그렇죠. 서대문이죠. 숙청문은 북대문이요. 그렇습니다. 북대문입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동물을 의인화해 인간 사회를 비판하고 풍자하는 것은 동서양 문학 전반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표현 방식 중 하나다. 동물을 의인화한 작품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 박지원 호질, 안국선 금수회의록, 조지 오웰 동물농장,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 네, 정답 4번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입니다.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 정답입니다. 그렇죠. 호질 금수회의록 동물농장은 동물을 의인화했고요. 노인과 바다는요. 바다에서 상어떼와 사투를 벌이는 노인을 통해서 강인한 인간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 곡은 작곡가 무소르그스키가 화가였던 친구의 유작 전시회에서 러시아의 건축 도면을 보고 작곡한 곡이다.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 10곡 중 마지막 곡인 이 곡은 무엇일까? 크렘린의 성문, 키예프의 성문, 페테르부르크의 성문, 오스타키노의 성문.
3초 드립니다. 답은 1번 크렘린의 성문입니다. 1번 크렘린의 성문. 아닙니다. 자, 공주 한일고 들어왔습니다. 답은? 답은 3번 페테르부르크의 성문입니다. 3번 페테르부르크의 성문. 아닙니다. 이번 문제는 무소로 그스키의 대표작인 전람회의 그림 중 마지막 곡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전람회의 그림 중 마지막 곡 키예프의 성문은 키예프시의 대문 설계도를 보고 만들어졌는데요. 곡을 듣고 있으면 마치 자신이 대문을 통과하는 성대한 행렬에 참여한 듯한 느낌을 줍니다. 자,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은요. 난쟁이, 예성, 릴러리 궁전의 공원, 비드로, 껍질 붙은 병아리의 발레, 사무엘 골덴베르크와 슈미일레, 리모주의 시장, 카타콤, 닭발 위의 오두막집, 키예프의 성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지난 8월 13일 2014 세계 수학자 대회가 서울에서 열렸다. 이 대회를 맞아 기념우표 3종이 나왔는데 기념우표에 사용되지 않은 수학 원리는 무엇일까? 피타고라스의 정리, 오일러의 한북 그리기, 뉴턴의 미적분, 파스칼의 삼각형. 네, 답은 2번 오일러의 한복 그리기입니다. 2번 오일러의 한붓 그리기. 아닙니다. 자, 다른 팀 모르겠습니까? 3초 드립니다. 자, 끝나기 직전에 챔피언이 들어왔습니다. 답은? 답은 4번 파스칼의 삼각형입니다. 4번 파스칼의 삼각형. 아닙니다. 지난 8월 13일부터 21일까지 서울에서 세계 수학자 대회가 열렸는데요. 세계 수학자 대회는 수학적 업적들을 평가 시상하고 수학에 관한 토론과 강연이 열리는 수학자들의 축제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서울 세계 수학자 대회를 기념하기 위해 피타고라스의 정리, 오일러의 한붓 그리기, 파스칼의 삼각형, 총 3종의 기념 우표를 발행했습니다. 정답은 3번 뉴턴의 미적분입니다. 네. 아하, 아쉽습니다. 자, 준범군. 대전 지역에서 추천할 만한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두부두루치기가 있습니다. 두부 두루치기. 네, 두부두루치기 일단 두부를 사용하고요. 네. 그리고 고추장 양념을 사용하고 또 이제 재료로는 두부 외에도 호박이나 양파 등이 들어가는데 네. 이제 매콤한 소스 때문에 떡볶이 맛이 나서 되게 두부를 질리지 않고 매콤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추천해드립니다. 아, 개인적으로 많이 먹습니까? 네, 좋아하고 많이 먹습니다. 나름의 먹는 방법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제가 먹는 방법으로는 이제 두부두루치기를 이렇게 다 먹고 나면 네. 소스가 남잖아요. 그럼 이 소스에 그 칼국수 면사리를 이렇게 비벼 먹으면 되게 맛있습니다. 추천해드립니다. 아, 면을? 네. 그렇군요. 정말 두부 두루치기를 좋아하는군요. 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챔피언입니다. 장학 퀴즈 중에 남은 건 즈밖에 없습니다. 자, 즈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화학, 인물, 역사, 지리가 있습니다. 자, 화학 문제부터 드립니다. 풀잎에 이슬방울이 둥글게 맺히고 물이 가득 찬 컵에 클립을 천천히 넣으면 물이 넘치지 않고 가운데가 볼록 솟아오른다. 이처럼 액체가 표면적을 작게 하려는 이 성질은 무엇일까? 삼투압, 정전기적 인력, 분산력, 표면장력. 답은 4번 표면장력입니다. 표면장력. 정답입니다. 그렇죠. 액체가 표면적을 작게 하려는 성질, 표면장력을 잘 맞췄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두포를 쓴 상반신에 보리달마를 그린 화원으로 대담하고 힘찬 감필묘를 사용해 조선 시기 선종화의 대표적인 걸작 달마도를 그려냈다. 호는 연담으로 조선 중기 화원인 이 사람은 누구일까? 강세황, 김명국, 이상좌, 정선. 3초 드립니다. 답은 1번 강세왕입니다. 1번 강세황. 아닙니다.
자, 다른 팀 모르겠습니까? 3초 드립니다. 자, 서원고 눌렀습니다. 답은? 답은 2번 김명국입니다. 2번 김명국. 정답입니다. 야, 김명국 어떻게 알았어요? 예, 어렸을 때 제 아버지 방에 있던 달마도를 보고서 그 아래 이름이 있더라고요. 예. 그 이름이 생각났습니다. 아, 그 김명국이라는 이름 거기서 봤습니까? 예. 와, 그렇군요. 그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자, 감필묘란 붓질을 많이 하지 않고 극도로 생략해서 빠르고 자유분방하게 그리는 서화 기법을 말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고려 고종 때 고려, 몽골, 동진의 연합군이 거란의 침략군을 무찌른 곳으로 이곳에서의 전투 결과 고려는 몽골과 형제의 맹약을 맺었다. 이곳은 어디일까? 처인성, 충주성, 강동성, 진주성. 답은 1번 처인성입니다. 1번 처인성. 아닙니다. 자, 이번엔 공주 한일고가 눌렀습니다. 자, 답은? 답은 3번 강동성입니다. 3번 강동성. 정답입니다. 그렇죠. 1218년과 19년에 걸쳐서 고려, 몽골, 동진의 연합군은 강동성에 침입한 거란을 물리쳤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신생대 3기에 집안이 융기되었다. 집안이 융기되면서 다양한 지형들이 만들어졌는데 융기와 관련한 지형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 고위 평탄면, 해안당구, 범람원, 감입공유 하천. 답은 3번 범람원입니다. 3번 범람원.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범람원은 집안 융기가 아니라 뭐와 관련이 있죠? 그 해수면이 높아져서 네. 물이 넘쳐서 강 주변에 형성된 충적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범람원은 홍수시의 하천의 범람으로 만들어진 하천 퇴적 지형입니다. 오늘 챔피언이 약간 뜻밖입니다. 오늘은 슬로우 스타터의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100점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90점입니다. 네. 하지만 뭐 2라운드부터 챔피언이 힘을 내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예. 자, 지민군. 4승한 이후에 학교에 플래카드가 붙었다면서요? 네. 예, 뭐라고 붙었어요? 전일고 장학 퀴즈 4승 질주. 아, 그렇군요. 볼 때마다 기분이 어때요? 저희는 별로 못 봅니다. 기숙사에 있어서. 기숙사에서 안 보여요? 네, 교문이 한참 밑에 있어가지고. 아하. 아니, 그래도 그걸 본 학생들의 친구들의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애들이 막 많이 칭찬해 줍니다. 칭찬해줘요? 예, 네. 뭐라 그래요? 잘했다고. 잘했다고? 예. 또 한번 쏴라 이런 얘기 안 하던가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아,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그럼 차차 생각해봐야죠. 예. 7승하면 그래도 파티를 한번 크게 해야죠. 그래야죠. 예, 그래요. 승환군. 이제는 저 친척들이 승환군을 보고 방송인이라고 놀린다면서요? 네. 예, 왜요? 특히 이모분들이 네. 그 되게 방송에 나갔다고 네. 좋아하시면서 그 방송인이라고 부르면서 많이 놀리십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예. 벌써 오늘 5번째 나오니까. 그죠? 그 얘기는 저 TV에 얼굴이 잘 나온다 그런 얘기도 되겠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아니, 승환군이 직접 보기에는 어때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냥 평소보다는 뭐 화장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네.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메이크업을 한 내 얼굴이 만족스럽군요. 네. 그래요. 예. 아주 저 은근히 지금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 아, 좋아요. 예. 자, 현재 공주 한일고가 150점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 서원고, 대전 전민고 110점이고요. 자, 챔피언 전일고가 90점의 상태입니다. 장학 퀴즈는 고등학생 여러분의 참가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은 학교 친구와 한 팀이 돼서 최대 7승 3천만 원의 장학금에 도전해 보십시오. 라운드 2. 2라운드는 버저형 주관식 20문제가 주어집니다. 맞히면 20점, 틀리면 10점 감점이며 추가 점수 또는 상품이 걸린 한국사 문제도 있습니다. 선두와 200점 차이가 나면 탈락합니다.
자, 그럼 2라운드 첫 번째 문제부터 드립니다. 이것은 중국 송나라의 문장가였던 왕안석이 쓴 시 중에 푸른 잎 사이에 붉은 석류꽃이 훨씬 더 사람의 마음을 끈다는 내용에서 유래한 단어다. 요즘에는 남자들 사이에 있는 한 명의 여자를 뜻하기도 하는데 자, 공주 한일고 빨랐습니다. 답은? 답은 홍일점입니다. 홍일점. 정답입니다. 그래요. 학교에 여자가 없는 게 특징이라는 한일고가 홍일점 문제를 아주 잘 맞췄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은 벤젠 고리를 포함하고 있는 방향족 탄화수소로 승화성 있는 흰색 고체 물질이다. 이번엔 챔피언입니다. 답은? 답은 나프탈렌입니다. 나프탈렌. 정답입니다. 네. 자, 챔피언이 한 문제 만에 공동 2위가 됐습니다. 네. 자, 벤젠골이 2개로 연결되어 있으며 독특한 향과 탈취 효과가 있습니다. 나프탈렌이었고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통 그림 민화에 등장하는 동물 중 하나다. 산신령의 심부름꾼으로 악귀를 물리치는 동물로 여겨지며 고구려 고분벽화 무용총의 이번엔 서원고입니다. 답은? 정답은 호랑이입니다. 호랑이. 정답입니다. 예로부터 호랑이는 나쁜 기운을 쫓아준다 해서 선조들은 새해가 되면 호랑이 그림을 걸어 놓았다고 합니다. 작자 미상의 민화에 등장하는 호랑이는 용맹한 모습보다는 친근하고 익살스러운 모습이며 강렬한 색채를 띠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장마전선이 평년보다 우리나라에 접근하지 않거나 활동이 약한 경우 장마철이 돼도 비가 매우 적다. 자, 이번에 공주 한일고 답은? 정답은 마른 장마입니다. 마른 장마. 정답입니다. 190점까지 점수를 올렸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이 사자성어는 기구를 편리하게 쓰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넉넉하게 하여 국민의 생활을 나아지게 함을 의미한다. 조선 후기 박지원, 박재가 등 북학파 실학 이번엔 전민고 답은? 네, 답은 경세재민입니다. 경세재민. 아닙니다. 더 들을까요? 자, 챔피언 놀랐습니다. 답은? 답은 이용우생입니다. 이용후생. 정답입니다. 그렇죠. 북학파 실학자들이 주장한 이념, 이용후생. 이용은 장인이 그릇을 만들고 장사가 재물을 운반하는 것 등이고요. 후생은 옷을 입고 고기를 먹어 추위에 떨지 않고 굶주리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은 지진에 의해 발생하는 2차 피해로 자, 한일고 눌렀습니다. 답은? 쓰나미입니다. 쓰나미. 정답입니다. 예. 얼마 듣지도 않고 잘 맞췄습니다. 설명을 한다면? 쓰나미는 지진 해일이라고 불리는 이름으로 네. 지진이 해양 지각에서 일어났을 때 발생하는 충격으로 인해서 물이 해안 지역으로 밀려 들어오는 큰 파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수면의 갑작스러운 수직 변동 때문에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도 재앙을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자연재해. 잘 맞췄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정치 사상가이자 역사가였던 이 사람은 대표적인 저서인 군주론을 통해 강력한 자, 한일고 또 눌렀네요. 답은? 답은 마키아벨리입니다. 마키아벨리. 정답입니다. 예, 2위와는 100점 차이로 벌렸습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요, 근대 정치학의 초석이 되는 대표적 고전으로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는 마키아벨리즘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도시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주거 지역이나 공업 지역이 교외의 농경지나 산림지를 잠식하고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대되면서 토지 이용과 도시시설 정비상에 많은 문제를 유발하는 현상은 무엇일까?
자, 챔피언 답은? 답은 스프롤 현상입니다. 스프롤 현상. 정답입니다. 그렇죠. 스프롤이란 단어가 이 제멋대로 퍼져나가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 동물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이 발표한 기후변화 생물지표로 북방산 개구리와 함께 선정된 양서류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에 지정돼 보호받고 있는 이 동물은 무엇일까? 자, 한일고 답은? 정답은 맹꽁이입니다. 맹꽁이. 정답입니다. 자, 이제 상품이 걸린 자랑스러운 한국사 문제 드립니다. 조선 숙종 때 동네의 어민으로 일본에 건너가 자, 얼마 안 듣고 또 한일고입니다. 답은? 답은 안용복입니다. 안용복. 정답입니다. 예. 자, 일본에 건너가 뭘 했습니까? 그 울릉도와 독도 쪽에서 예. 그 일본 어민들이 어업을 하는 것을 보고 네. 그 일본 쪽에다가 그것에 금지를 요청하고 또 그쪽의 영토에 대해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저 안용복은 일본의 막부로부터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점수를 보면 공주 한일고가 무려 270점. 옆에 챔피언 전일고보다 120점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청주 서원고가 130점이고요. 대전 전민고가 100점의 상태입니다. 자, 한일고는 이렇게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적응도 굉장히 잘하고 문제도 거침없이 잘 풀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운이 좋았다고요? 방송 모니터링 할 때는 네. 계속 틀리고 막 모르는 것도 많고 그랬는데 네.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따라 우리가 아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반면에 지금 오늘 5승에 도전하는 전일고는 위기입니다. 아니, 갑자기 무슨 실력이 어디 가지는 않았을 텐데 예, 오늘 왜 이러는 거예요? 여기 한일고 친구들이 네. 너무 잘하네요. 아니, 이걸 남 얘기하듯이 정말. 예? 그래, 아니, 잘하는 걸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따라잡아야죠. 그럼요. 7승 가야 되죠. 네. 그죠? 자, 7승으로 가는 길목에 오늘 챔피언이 강적을 만났습니다. 옆에 공주 한일고 학생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도훈군. 예. 예. 오늘 저 아버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있다고요? 네. 네. 뭐예요? 평소부터 생각해 왔던 건데 네. 늘 장학 퀴즈 같은 퀴즈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안방에서 아버지랑 함께 퀴즈 프로그램 보면서 누가 많이 맞추나 이런 내기도 하고 많은 내기를 했는데 예. 어느덧 제가 이렇게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 네. 직접 이런 장학 퀴즈와 같은 오래되고 또 유명한 프로그램에 나올 수 있다는 게 기쁘고 또 아버지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자 네. 이번에 꼭 좋은 결과 만들어서 가려고 합니다. 아, 오늘 퀴즈 실력이 괜히 나온 게 아니군요. 그동안 계속 퀴즈 프로그램 열심히 봐왔다 이거죠? 예. 아, 그랬군요. 이제 알겠네요. 예. 준혁군, 네. 공주에서 가볼 만한 곳 어디가 있을까요? 공주에는 무령왕릉이 있습니다. 아, 네. 무령왕릉은 백제 무령왕의 무덤인데요. 실제 가보시면 사진으로만 보셨던 그런 문화재들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보면 실제로 보면 네. 어떤 점이 가장 감탄스러워요? 무령왕릉이요? 예. 그때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또 무덤을 만들고 그 안에 금관이나 그런 거를 만들었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아, 보면 신기하군요. 네. 그래요. 예. 아, 그리고 정훈군. 예. 예. 청주에서 추천할 만한 곳 어디가 있을까요? 가볼 만한 곳. 청주에서 추천할 만한 곳이라면 네. 의외겠지만 가로수길이 있습니다. 가로수길. 예. 왜요? 가로수길 같은 경우는 일단은 넓게 이어진 도로 양옆에 있는 나무들이 네. 사계절마다 시시사철 변하기 때문에 항상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고 네. 또 아주 길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예. 또 그 바람을 맞으면서 이게 달릴 때 또 예. 그럴 때 쾌감이 좋습니다. 아, 쾌감이 있어요? 예. 바람을 맞으면서 달릴 때? 예. 거길 막 뛰어다닙니까? 아니요, 아버지 오토바이를 탔을 때 예. 그때 예. 아, 오토바이 뒤에 타고? 예. 아, 그렇군요. 헬멧은 꼭 쓰고 다니죠? 헬멧을 쓰고 다닙니다. 꼭 써야 됩니다. 예. 네, 그래요. 아, 아버지랑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자주 다녀요?
아버지가 워낙 좀 바쁘셔서 자주 다니지는 못하지만 네. 그래도 제가 항상 이렇게 말할 때마다 네. 이렇게 최대한 시간 내서 이렇게 해주십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제 다음 문제 드립니다. 이 곡은 모차르트가 작곡한 오페라로 프랑스의 극작가 보마르시에의 3부작 희극 중 하나를 원작으로 한다. 주인공이 기지를 발휘해 바람둥이를 물리치고 수잔나와 결혼한다는 이야기를 다룬 이 작품은 무엇일까? 자, 서원고 답은? 답은 피가로의 결혼입니다. 피가로의 결혼. 정답입니다. 잘 맞히면서 공동 2위가 됐습니다. 보마르시의 희극 3부작은 세비야의 이발사, 피가로의 결혼, 죄 많은 어머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신라의 향가 제망매가는 누이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지은 작품으로 알려졌다. 죽은 혈육에 대한 슬픔을 종교적 수행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시적 화자는 이곳에서 누이와 자, 챔피언 답은? 미타찰입니다. 미타찰. 정답입니다. 자, 잘 맞히면서 단독 2위가 됐는데요. 선두와는 아직 100점 차입니다. 예, 챔피언이 조금 더 힘을 내야 합니다. 미타찰은 불교에서 말하는 아미타불이 있는 나라, 즉 극락세계를 말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외무장관의 이름을 딴 것으로 유대인으로부터 1차 세계 자, 한일고 답은? 정답은 벨푸어 선언입니다. 벨푸어 선언. 정답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벨푸어 선언은 1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들이 협력해 준다면은 예. 이스라엘 즉 시온 땅에 유대인들을 일컫는 시온 땅에 국가를 건설해 준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국의 벨푸어 선언으로 영국이 지배하고 있던 팔레스타인 지방에 유대인들이 대규모로 이주하기 시작했고 이미 정착해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과의 대립이 심화됐습니다. 지금 점수를 보면요. 공주 한일고가 어느새 290이 되면서 대전 전민고와 190점 차이까지 벌어졌습니다. 어느새. 자, 200점 차이로 벌어지면 전민고는 탈락입니다. 현재 290점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공주 한일고. 반면 선두와 190점 차이로 탈락 위기에 처한 대전 전민고. 다음 문제에서 대전 전민고는 반드시 정답을 맞춰야 하는데 과연 대전 전민고는 반격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조금 더 분발하기 바랍니다. 이제 30점이 걸린 자랑스러운 한국사 문제 드립니다. 율곡 이이가 제왕의 학문을 위해 선조에게 지어바친 자, 한일고 눌렀습니다. 맞히면 전민고는 탈락합니다. 답은? 답은 성학지묘입니다. 성학지묘.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성학지묘에서 신하는 성학을 군주에게 가르쳐 기질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신하의 적극적인 역할을 중시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주 한일고 320, 대전 전민고 100점입니다. 200점 이상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대전 전민고는 아쉽게도 여기서 탈락했습니다. 자, 여러분 위로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전민고가 탈락한 가운데 지금 청주 서원고도 위험합니다. 150점인데요. 선두 한일고와는 170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격차가 벌어지면 청주 서원고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예. 자, 그리고 챔피언. 네. 아하, 이거 빨리 따라가야 되는데 거의 지금 한일고가 더블 스코어 차이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챔피언의 실력을 좀 보여주세요. 예. 자, 오늘 챔피언이 강적을 만났습니다. 5승으로 가는 길에 대단한 적수를 만나서 챔피언이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다음 문제입니다. 뮤지컬 명성황후는 한국 창작 뮤지컬 최초로 미국 브로드웨이에 진출해 한국 대중문화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뮤지컬 명성황후는
작가 이문열의 희곡인 이 작품을 각색한 것인데 자, 한일고가 또 눌렀습니다. 답은 정답은 여우사냥입니다. 여우사냥. 정답입니다. 네. 자, 340이 됐습니다. 옆에 있는 청주 서원고 150점, 190점 차입니다. 한 문제만 한일고가 더 가져가면 서원고도 탈락입니다. 자, 서원고. 예. 조금만 더 힘내세요. 네. 예, 그래요. 이제 2라운드 마지막 문제 드립니다. 동해안에서 식인 상어들이 발견되자 국립수산과학원은 해운대 해수욕장에 상어 퇴치기를 설치했다. 상어 퇴치기는 사람이 느낄 수 없는 미세한 전류를 상어 머리의 이 기관에서 감지하도록 만들어졌는데 자, 서원고 답은? 정답은 로렌치니 기관입니다. 네? 로렌치니 기관입니다. 로렌치니 기관. 정답입니다. 네, 잘 맞췄습니다. 야, 이거 만만치 않은 문제였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아, 책에서 봤습니다. 책에서? 네. 오, 그래요. 예. 자, 상어 퇴치기는 사람이 느낄 수 없는 미세한 전류를 상어 머리에 이 기관에서 감지하도록 만들어졌는데 이 기관은 로렌치니 기관입니다. 이탈리아의 해부학자 로렌치니가 발견한 것으로 그의 이름을 따서 로렌치니 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라운드를 마친 현재 공주 한일고 340점으로 선두입니다. 오승에 도전하는 전일고가 새로운 강자 공주 한일고를 만났다. 전북 전주 전일고는 1라운드 90점에 그친 반면 공주 한일고는 150점까지 점수를 올리며 2라운드 돌입. 2라운드에서도 자랑스러운 한국사 문제를 모두 마친 공주 한일고가 챔피언을 압도하며 무려 180점을 앞서고 있는데 이제는 새로운 챔피언이 탄생할 것인가? 아니면 챔피언이 반격의 기회를 잡을 것인가? 파이널 라운드. 파이널 라운드는 종합형 5문제와 최종 1문제입니다. 종합형 5문제는 맞히면 30점, 틀리면 10점 감점이고 최종 1문제는 50점까지 걸 수 있습니다. 선두와 200점 차이가 나면 탈락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점수를 보면 공주 한일고가 340이고 2위 청주 서원고가 170점입니다. 처음 30점 문제를 만약에 공주 한일고가 가져간다면 격차가 200점 차이로 벌어집니다. 그럼 남은 30점 4문제와 최종 문제에 관계없이 공주 한일고가 챔피언이 됩니다. 자, 이 승부를 그렇게 끝내지 않기 위해서는 청주 서원고 그리고 챔피언 전일고가 더 힘을 내야 합니다. 자, 그럼 공주 한일고가 문제를 고르겠습니다. 몇 번 할까요? 3번 하겠습니다. 3번. 자, 먼저 시를 듣겠습니다. 자주 뱃사람들은 장난삼아 거대한 이것을 붙잡는다. 1858년에 발표된 보들레르의 시의 제목이기도 한 이것은 신천홍이라 불리는 바다새의 이름이다. 이것은 무엇일까? 자, 청주 서원고 눌렀습니다. 답은? 답은 알바트로스입니다. 알바트로스. 정답입니다. 자, 서원고가 힘을 내네요. 보기 좋습니다. 알바트로스 어떻게 알았어요? 아, 이게 골프용이기도 해서 아빠가 골프를 되게 자주 보셔서 네. 어쩌다 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제 다음 문제를 청주 서원고가 고를 텐데 이 다음 문제를 공주 한일고가 맞히면 1, 2위 간의 점수 차이가 170점이 됩니다. 자, 그럼 남은 문제에 관계없이 대결은 끝납니다. 야, 이거 한 문제 한 문제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습니다.
아마 공주 한일고는 빨리 끝내고 싶을 거고 다른 두 팀은 어떻게든 대결을 더 끌고 가고 싶을 겁니다. 자, 서원고 몇 번? 5번 하겠습니다. 5번. 자, 이 사진은 1945년 미주리호에서 벌어진 일본의 항복문서 조인식이다. 당시 일본 측 대표였던 시게미스 마모루는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없었는데 이는 그가 1932년 상하이 홍코우 공원에서 이 사람의 의거로 한쪽, 자, 한쪽, 자, 한쪽, 자. 자, 공주 한일고 눌렀습니다. 마치면 30점을 가져가면서 2위와는 170점 차이로 벌어지기 때문에 남은 3개의 30점 문제 그리고 50점을 걸 수 있는 최종 문제 관계없이 여기서 대결 끝내면서 새로운 챔피언이 됩니다. 답은? 답은 윤봉길입니다. 윤봉길. 확실합니까? 네, 확신합니다. 그래요. 대단히 두 사람이 자신이 넘칩니다. 윤봉길. 맞다면 전주 전일고의 연승 도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윤봉길이라고 했습니다. 윤봉길이 맞다면 새로운 챔피언이 탄생합니다. 윤봉길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주 한일고 새로운 챔피언으로 등극합니다. 축하합니다. 마지막 문제 알았는데 제가 타이밍이 조금 늦어서 윤봉길을 못 맞췄네요. 윤봉길이 잘해. 저희 팀도 승아랑 같이 선방을 했는데 그래도 한일고가 상당히 매우 강했네요. 아빠, 엄마 사랑해요. 여기까지 데려다주신 중범의 부모님께 진짜 감사드리고요. 물론 많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저희가 이 장학기제에 참가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영광이고요. 네, 공주 한일고 학생들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공주 한일고 친구들 축하드리고 지금까지 응원해준 친구들, 가족들, 선생님들 다 모두 감사드리고 오늘 이런 아쉬운 결과를 내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장학퀴즈에 떨어진 거는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공주 한일고 친구들이 잘해주어서 합당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매우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냥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저희 친구들한테 굉장히 미안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그래도 장학퀴즈는 학창 시절에 제가 쌓았던 가장 좋은 추억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했는데 좋은 성과를 거둬서 굉장히 기쁘고요. 이 기세를 몰아 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즐기고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공주 한일고 2승을 넘어서 7승까지 우리는